진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꾸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죠? 우리 환자분들 중에도 감기에 막 걸렸다고 항생제 먹어야 되느냐고 막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더 땀을 내는 그런 음식 또 생활, 습생을 해가지고 자꾸 땀을 내세요. 땀을 내시면은 고열과 또 근육통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손 발바닥에 각화증이 생기는 사람이 종종 많아요. 하필 왜 손 발바닥에 각화증이 생기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또 피부 조직이 왜 딱딱해지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자, 이러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그 치료 방법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장족적 각화증에 대한 궁금증 및 치료법 한번 제가 살펴보죠. 왜 손 발바닥에서 각화증이 생기나요? 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왜 하필 손 발바닥일까요? 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그거 이외에도 손 발바닥이 아니라 내가 손목이라든지 팔, 상완부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장딴지라든지, 복부라든지, 각화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손 발바닥에서 유독 각화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제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피레토 세라피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인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피레토 세라피 심부운동 최적화 치료라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실은 특허도 낸 상태인데 일단은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수장족적 과각화증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화증도 하나의 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세포의 손상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까요? 너무나 많죠.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병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병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 정말 많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대부분의 외부의 자상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입을 해서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그러한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자, 그 다음에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이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죠. 자,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면 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37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서서히 닫아버리죠. 바로 그게 손발끝에서 닫아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잖아요. 자, 그 열이 어디로 가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이 수장 족적 과각화증은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으로 열이 확 가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손 발바닥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온도,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져 버리죠. 그 표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표면 온도,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집니다. 자, 응력이 강해진다?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자, 그 표면에서는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탱탱해지죠? 조직도 탱탱해진다. 바로 경화나 곽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왜 피부 조직이 경화가 되고 각화가 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응력이 강해지고 표면 장력이 약해진 결과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은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것은 바로 염증이고요.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것은 심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손바닥, 발바닥에서의 각화증. 자,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되셨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각화증은 왜 생기나? 뭐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서양의학적 치료 방법은 솔직히 이 각화증은 염증으로 보지를 않아요. 자, 염증이 있을 때만 뭐 항생제를 쓴다거나 스테로이드 제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염증이 아니라고 보니까 이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각질 제거제라든지 뭐 보습제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원인 제거를 해줘야죠. 저 원인은 뭐다? 당연히 심부온도가 낮아지고 모공은 다치고 피부온도가 올라간 결과죠. 그래서 그 3대 치료 원칙을 저는 정해드리는 거예요.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죠. 열어서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줘야죠. 손, 발바닥으로 열이 안 쏠리게요. 내 몸 전신으로 골고루 열이 쏠리다 보면 피부온도는 내려가잖아요. 그럼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억력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때 고무줄은 탱탱해지지 않겠죠? 조직도 부들부들해지겠죠?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니까 각화증이 치료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대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각화증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각질 제거제 계속 써본들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느냐고요. 끊임없이 나는 밥을 먹고 또 각질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형성이 될 때 단단해져 버리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절대로 각화증은 치료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 이렇게 딱 약을 구성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제가 이제 피레토탕이라든지 피레토환이 있고요. 자, 이런 약물요법 이외에도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심부 온도를 낮추는 어떤 행위,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위, 모공을 닫는 행위는 안 해주시면서 치료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치료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치료 사례들이 많습니다. 치료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 방법과 원리를 이해할 때 병원 치료가 되는 거지 단순한 정상 완화에만 초점을 두고 치료할 경우에서는 그건 치료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관리 개념이에요. 관리 개념.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수장족적 과각증도 치료할 경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